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안성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눈길에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죠? 상대적으로 좀 안 막혀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자, 우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라고 하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짤막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출시하거나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 성능, 효율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KTC가 국제 공인 시험 인증 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시험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KC 인증, TV 같은 데 뒤에 보면 KC 네, 마크가 이렇게 붙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런 제품에 보면 KC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이나 디지털 도어록 이런 거에 KS 마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하고 확인해서 마크를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네. KC와 KS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KC는 정부에서 강제하는 거라 기업들이 그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출시를 못합니다. 근데 KS는 기업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S 마크를 받지 않고도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KS 마크가 있으면은 이 제품에 대한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기업은 네. 당연히 그 마크를 획득하는 걸 더 맞습니다. 선호하겠죠. 자, KTC의 역할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네. 근데 왜 국민들이 네. 이런 안전 인증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정부가 제품 안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들이 국내에 출시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24년도에 제품 안전성 조사를 했는데요. KC 인증 대상의 4,600여 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약 5%에 해당하는 230여 개 제품이 KC 미인증을 했거나 불량 제품으로 유통이 돼서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작년 8월 달에 많이 화제가 됐던 그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대형으로 발생을 해서 전기차 한 87대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 서울 옥수동 공영주차장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KC 인증이 이제 붙은 제품이 네. 있고 그렇지 네. 않은 제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이게 KC 인증을 충족시킬 만큼 제품의 성능이 나온다. 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건 정부에서 네.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정할 때는 기업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해외 비슷한 또 강제 인증의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 그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거를 의무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으로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기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KTC가 하시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랄지 충전기 관련된 좀 사고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작년 9월 달에 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였습니다. 저희 KTC는 공인 시험 인증 기관으로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험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 배터리 안전성 평가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들하고 같이 배터리 팩 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기술이랄지 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전고체 전지형 차세대 소재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차 그룹하고 공동으로
뭐 인프라 품질 인증 제도 개선 이런 네. 것들을 하셨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는 이제 한 3, 4년 전에는 중소기업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을 주로 했는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그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현대차 계열에서 자체 브랜드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저희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의무 인증뿐만이 아니라 통신이랄지 보안이랄지 이런 것까지 해서 품질 인증센터를 공동으로 개소를 하고 EVQ라는 품질 인증 마크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 인증을 해서 안전한 충전기들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 아까 전에 전기장판 저희 실생활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전기 난로나 전기 장판이나 전기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네.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만 이렇게 출고하게끔 하나요? 네, 그런 그 맞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 이걸 관리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법이 있고 사후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제품이 출시될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있고요. 거기에는 KC 인증제도에 대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나뉩니다. 전기용품은 한 176개 품목인데 주로 전기난로, 냉장고 이런 제품이고요. 생활용품은 열팩, 온열조끼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강제 인증이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됩니다. 아, 유통이 안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증을 안 받고도 불법 유통을 하게 되면 제품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불법이나 불량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사후 단속을 하고 있고 네. 저희 기관이 그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뉴스나 뭐 간간히 전해지는 것들 보면은 전자파, 맞습니다. 예, 이런 네, 이제 네. 유해 물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이제 굉장히 나쁘다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인증에서 걸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걸릴 수가 겨울철에 있는 이제 거죠? 전기요랄지 전기 장판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전기가 흐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몸이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전자기장 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보통 전자기장 환경 예. 인증이요. 예, 네. EMF 인증이라고도 합니다.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거는 이제 전자기장은 네. 전기장, 자기장 이거를 좀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10V/m 이하, 네. 자기장은 2mgauss 이하 이런 기준치를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는 이 마크를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네. EMF 인증을 취득한 전기 장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네. 뒤에 이제 이 EMF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네.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네. 소비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맞습니다. 네. 그 많은 홍보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린이용품도 한번 짚어보죠. 예. 그럼 어린이용품도 아까 전에 이제 전기 장판처럼 네. EMF라고 하셨죠? 네, 예, 네. 그런 것도 어린이 제품에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마크라든지. EMF는 이제 네. 뭐 어린이 제품이냐 뭐 성인 제품이냐에 따라서 뭐 구별되는 건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가 사용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자파가 흐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럼 그 중에 어린이 제품도 있다면 또 그렇습니다. 포함이 맞습니다.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특히 이제 어린이에 네. 대해 건강이나 보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요즘 온라인 구매 특히 중국 제품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해가지고 이런 중국 제품들은 어떻게 저희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직구 제품을 포함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구매하실 때 그 KC 인증 정보를 설명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를 보통은 그 사이트에서
적게 돼 있거든요. 직구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중국 직구 제품들 중에는 그거를 안 받고 네. 유통이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정부가 그 해외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50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안전성 조사를 했다면 올해는 2배 이상 증가한 10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이런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로 작년 10월 달에 경기도에서 해외 직구 물품 안전성 조사를 저희가 KTC가 참여를 해서 그에 대한 안전 기준에 대한 시험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게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를 홍보하러 나오신 김에 조금 네.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구입 제품이 이게 KC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 네. 체크해보는 사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 안전정보센터 이게 www.safetykorea.kr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네. 네. 소비자분들이 이제 구입 제품이 보시면은 네. 그 KC 인증번호나 모델명이 이제 그걸 확인하고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의심이 간다. 네.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말씀하셨던 제품 네. 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자, 여기 화면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네. 차근차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네. 자, 제품 안전정보센터에 접속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쳐져 있잖아요. 네. 저게 모델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을 저기다가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증 정보가 검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물건이 적합한지 아닌지가 바로 이렇게 맞습니다. 검색이 되는 거군요. 이게 저희 같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했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TC에서 이렇게 소비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네. 또 산업 전반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네. 지금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KTC의 경영 비전이 정확하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만 또 산업적인 측면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제가 취임한 2023년 1월에 이제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사회 구현이라는 핵심 가치 그리고 산업의 디지털 그린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시험 인증 기관이라는 비전 그리고 3대 경영 목표로서 기업 성장, 지역 혁신, 무역 강국을 설정을 하고 각 3대 부문의 13대 전략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 새로운 산업 분야의 제조업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기업 성장이 있고요. 네. 지역 혁신이 있고 또 무역 강국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기업 성장의 부분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네. KTC에서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KTC는 어떤 연관이 지금 있는 건가요? 미래 모빌리티가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가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엔진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수소차에서는 엔진에서 그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장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그린 전환, 이런 전자 장비, 배터리, 충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경쟁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켄지 자료에 의하면요. 미래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15년 33조 원에서 30년 1680조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C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3년 1월부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주한 주요 사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네.
전기차용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이 있었고 네. 미래차 전장 부분 반도체 신뢰성 검증 센터. 네. 그러니까 미래 사업 중에 사실 전망이 높은 부분이 배터리 또 전기차 이런 부분은 맞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당연히 또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 맞습니다. 기준을 KTC가 앞서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읽히거든요. 이제 그 어떤 큰 로드맵에서 네. 지금 어떤 단계로 구체적으로 지금 짚어 나가고 계신지 현재 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대형 프로젝트 중에서 네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주의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 정부로부터 39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자체 투자로 189억 원 규모의 성능평가센터도 26년 12월까지 지금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안전성, 성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강원도의 원주 그 불온 산단에 저희가 333억 정도 규모의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해서 관련 이게 2027년 12월까지 목표로 잡으셨네요. 맞습니다. 네. 네. 관련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량,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로부터 또 한 200억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UAM 관련해서 UAM용 버티포트 전기 충전 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울산의 UAM 실증센터 구축에 관련해서 우리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참여해가지고 안전 운용 체계 구축에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원장님이 목표를 제시하셨을 때 네. 왜 세 가지로 기업 성장과 지자체 산업 육성 그다음에 무역 강국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구축되는 시설을 보니까는 대부분 다 지역에 맞습니다. 있군요. 네. 울산이라든지 이런데 큰 규모의 이렇게 산업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인증센터나 들어오게 되면은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시장이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 해당 분야의 기업의 구체적인 어떤 지원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전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KTC가 하시는 업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AI,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발전 설비 이런 그다음에 기업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이런 걸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나라의 전력 기자재 업체들이 그 기업들이 굉장히 국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에 전력 기자재 핵심 품목 수출액이 16조 9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력 기자재 분야를 우리 수출의 핵심 산업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KTC도 국가 전력망 고도화 정책을 지원하고 또 수출 확대를 위해서 송배전과 개통 분야에 저희가 전략을 마련해서 정부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배전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송배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오창하고 곡성에 중전압 전력, 고전압 전력에 대한 기자재를 평가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차단기랄지 네. 케이블이랄지 이런 전력 기자재 관련된 다양한 시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경쟁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우리 전력 기자재를 수출을 하고 수주를 지금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수출할 때 필요한 해외 인증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또 시험 인증 서비스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이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좀 국제 분야로 좀 넓혀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네, 이게 정말 국제 경제 간단치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통상 분야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관세 정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KT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기업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면서도 지금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네.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5대 또는 6대 제조 강국이고 수출 주도형 산업 체계를 갖고 있고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 중 수출 기여도는 86%에 이르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막상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해외 시험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기관에 찾아가서 수출을 하려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 비용 문제, 언어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증받으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노출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글로벌 시험기관에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 테스트를 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 사업 중에 네.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잖아요. 네. 그 ODA 쪽도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나요? 네. 지금 ODA가 사실은 개도국이 저희가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저희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요. 또 저희 정부에서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또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22년도에 9조에서 25년 올해는 6.8조로 ODA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저희는 ODA 사업을 좀 대폭 확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병원이나 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다면 요즘은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신재생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 기반, 제조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ODA 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ODA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나라들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를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희소금속센터 소재 생산 지원을 하는 기반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또 첨단 산업의 히토류 제품들이 이제 네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자원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R&D 파크 조성 사업을 해서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또 시장 진출하는 거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소랄지,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모로코, 그다음에 다양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탄소 감축은 캄보디아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그 국가와 협의를 해서 그 수요에 기반을 해서 ODA 사업들을 지원을 좀 기획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공적 원조가 단순히 그냥 뭐 ODA 원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산업 육성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겠군요. 아주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컨설팅하고 네. 저희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정도의 ODA 사업이었다면 이제 2003년부터 저희가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토탈 솔루션이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현지의 시험 인증 기관과 같이 공동 운영을 하면서 네. 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수출할 때 저희가 그런 시험을 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원활하게 네. 진출하고 또 관련 정부가 규제를 만들 때도 저희 기업 친화적인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해외 사업 가운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네. 이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전략적인 성과를 이뤄 오셨는지요? 저희만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외국의 글로벌 시험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36개국의 72개 글로벌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전기차하고 IoT 사이버 보안 분야를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지금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미국은 IRA법이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네. EU는 핵심 원자재법 등을 통해 가지고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될 때
그 국가에 필요한 시험 인증을 받아야 돼서 저 독일의 이제 VD, TUVR이랄지 네덜란드,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 아울러서 저희가 관련된 시험 인증 기관들하고 협약을 맺고 저희가 테스트하면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그 EU에서 IoT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를 해서 네. 금년 8월부터 저희가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IoT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의무로 그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노르웨이나 독일에 있는 관련 시험기관으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테스트하면 거기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도 지금 협력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는 네. 그 EU가 네. 이제 CBAM이라고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네. 내년 1월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대응을 위해서 EU에 있는 프랑스의 노맥 베르파비아라는 글로벌 인증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기업들이 그런 규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네. 매우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고 네. 또 글로벌 환경도 녹록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내 내수 경제도 지금 침체 중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KTC가 이렇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또 기업 성장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출연을 마무리해 주면서 네. 올해의 목표는 이거 하나만큼은 실천을 하고 싶다. 네. 예, 그리고 꼭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제 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애로가 많고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제 취임 이후에 한 2년 동안 나름 조직 혁신과 새로운 사업 분야 발굴을 해서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56년 차 된 그런 나름대로 역량이 축적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 성장, 지역 혁신, 무역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또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